저희들이 101번째 무용보 극장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왔는지를 먼저 알아볼까요? 무용보 브루스 극장가다 드디어 101번째 와.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101번째 극장가다는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 네, 퍼펙트 데이즈를 봤습니다. 뭐 문제작이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쵸. 일본 영화인데 독일 감독이 감독을 한. 이게 원래 사실 작년에 개봉한 건데 저는 사실 작년에 봤어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갖고 야쿠쇼 코지 나오고 빈 벤더스 감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그 칸느 이런 데 올라와가지고 네. 코지 형님이 무려 연기상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고 이번에 다시 이제 제대로 이게 근데 지금 극장에서 좀 제한 상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기가 좀 깝깝하실 텐데 그래도 볼 사람들은 다 많이 바꿨더라고. 우리나라 의외로 야쿠쇼 코지 팬들이 많아. 그럼요. 빈 벤더스보다. 예, 빈 벤더스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야쿠쇼 코지는 뭐 우리가 좋아했던 일본 영화에 상당히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네요. 샤위 댄스부터. 예. 철도원도 이분 아닌가요? 철도는 아닌데. 아니, 철도원 이분 아니구나. 예. 그러네요. 진짜 일본에 우리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야쿠쇼 코지를 얘기할 때 일본의 안성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안성기 선생님이 이제 활동을 안 하시니까. 네. 일본의 안성기 플러스 최민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퍼펙트 데이즈. 근데 이게 제목이 좀 NG야. 퍼펙트 데이즈가 좀 이거 비슷한 영화들도 많고 노래도 많고 뭐 퍼펙트 데이, 퍼펙트 데이스, 뭐 원더풀 데이, 뭐 뷰티풀 데이스 무슨 데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헷갈려요, 그죠? 일본 영화인데 너무 평범하죠 제목이. 그렇죠. 너무 좀 네. 별 얘기가 없어서 딱 그렇더만 뭘. 근데 퍼펙트 데이스가 요게 그 나오는 그 그냥 그 노래 퍼펙트 데이 루리드의 노래죠. 그거를 그냥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제목은 퍼펙트 데이스 S도 있는 거죠? 네. 퍼펙트 데이스입니다. 네, 주인공은 히라야마라는 공공 화장실 청소부죠. 네. TTT 네. 더 도쿄 토일렛. 네. TTT라는 회사가 정말 있나요? 그건 실제 유니폼이더라고요. 아, 실제 네, 그래? 실제 유니폼을 입고 실제 이런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렇대요. 이거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사설 업체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민간 뭐 일을 이렇게 용역, 줄수 그렇죠. 용역을 줬겠죠. 이 히라야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사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죠? 히말라야. 그리고 히라야마? 하루 종일 이곳 저곳 여기가 시부야 쪽에 있는 화장실인 것 맞아요. 같아요. 도쿄 시부야에. 예. 도쿄의 시부야 쪽인데 이게 도쿄의 남서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는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 네. 우리로 치면 2호선에서 우리를 왜 칩니까? 구로 디지털역 단지역쯤의 위치. 그 예, 근데 뭐 분위기는 뭐 신촌이나 뭐 홍대 한개 예. 구 정도를 다 담당하는 예.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고 이분이 사는 데는 보니까 그 스카이트리 근처더라고요. 도쿄 스카이트리는 예, 북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2호선으로 치면 우리 치면 어디 성수, 예? 성수나 뭐 어디 뭐 이쪽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예. 이 타임에서 검증할 게 있죠. 광진리. 오샥형 여기서 성수 방향이 어디죠? 나는 한강방향들은 몰라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루 종일 하고 이분의 일상은 참 단촐하죠. 이 영화 처음에 도입부부터 네. 중간까지 그냥 일상에만 나오죠. 그렇죠. 대사도 없고 네. 출근해도 청소하고 근데 네. 이 루틴을 칼같이 예. 지키는 엄격하게 지키죠. 참 잘 찍었죠. 네. 아직도 찍었어요. 잘했고. 예. 네. 히라야마 역으로 야쿠쇼 코지가 이 나왔고요. 히라야마는 예.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빈 벤더스가 오즈 야스지로 네, 광팬이라고 하더라고요. 팬이에요. 예. 예, 빠예요, 빠. 예. 그래서 심지어 그때 80년대 오즈 야스지로 다큐도 만들었어. 빈 벤더스가 일본 가가지고 도쿄 가라고 그 정도로 팬이라서 네. 그 동경이야기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예. 캐릭터 이름이 히라야마. 예, 히라야마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예. 쓴 거예요. 그 이름 이 사람이 히라야마인 거는 우연이 아니다. 그쵸. 라고 인터뷰를 그리고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aspect ratio 화면 비율 그래서 4대 3이죠. 옛날 테레비 그쵸.
그게 오즈 야스지로 영화들이 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마주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지 대놓고 오마주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영화 때 다시 한번 좀 봤던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보는데 좀 익숙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이 독일 사람인데 오즈 영화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때 이 빈 벤더스가 젊었을 때 오즈 야스지로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이 스토리도 빈 벤더스가 직접 쓴 건데 전에 우리가 그 흑백 영화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그 소시민 객기 그거잖아요. 미니멀리즘으로 아주 평범한 소시민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제 뒷 얘기는 또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그냥 빈 벤더스의 오즈 따라하기? 오마주. 네, 아주 되게 오즈 색다른 작품이 나온 것 예, 같아요. 오즈의 그런 느낌을 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작품에서. 뭐 근데 오즈 영화랑 비슷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느낌이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히라야마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 청소부가 있죠. 오케이. 다카시. 에모토 토키오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이 사람은 배우 맞죠? 배우겠죠. 실제 인물 아니고. 예. 네. 그리고 히라야마는 이제 여동생이 있고 그쵸? 지금은 연락을 끊고 잘 이렇게 연락하고 있지 않은 예. 여동생이 있고 여동생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조카죠. 조카 니코 나카노 아리사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예. 이 니코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죠. 이 삼촌이. 조카하고 예. 그냥 가출을 해가지고 삼촌네 집에 온 거죠. 엄마한테 뭐 얘기도 안 하고 네. 한 뭐 고등학생 네. 뭐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중간에 계속 일상인데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이거 하나야. 네. 조카가 하나 집 앞에 이렇게 밤에 기다리고 있죠. 근데 처음에 몰라보는 거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만난 조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된 거죠. 케이코라는 이름의 이 여동생이 있고요. 아소유미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지금부터 이제 소개할 인물들은 이 사람의 루틴 가운데서 이제 튀어나오는 사람들에 네. 대한 얘기입니다. 홈리스 한 명이 나와요. 계속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는 홈리스가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관찰하잖아요. 그렇죠. 히라야마가. 예. 예, 그 홈리스 역으로 다나카 민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단골처럼 이렇게 가는 선술집에 주말마다 가는. 주인이 있죠. 마마라는 이름의 여주인이고 이시카와 사유리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분 노래 잘하시던데. 중간에 참 그 예.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을 일본말로 개사한 버전. 예. 이거는 실제로 70년대 그 개사를 해가지고 히트를 했대요. 그 했던 가수가 있고. 근데 가사가 원래 가사도 좀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육악에서 일하는 뭐 그런 여자의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개사를 해서 히트를 한 거죠, 일본에서. 네. 그 노래를 직접 하죠, 여기서. 예. 네. 그리고 그 마마의 전 남편인 토모야마 역으로 미우라 토모카즈라는 배우가 나왔고. 마지막에 둘이 예. 그림자 밟기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히라야마가 틈틈이 들리는 책방이 있어요. 한 책방. 한 책방 주인으로 이누야마 이누코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네. 근데 뭐 거의 뭐 야쿠조 코지의 모노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혼자 그렇죠. 거의 뭐. 형 지금 오히려 아야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예, 아야라고 그 타카시의 여자친구인데 무슨 바 같은 데서 일하는 걸스바라고 예. 걸스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에 가면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카바쿠라라는 게 있어요. 카바쿠라. 그게 이제 카바레 클럽. 그렇죠. 카바레 클럽을 줄여서 카바쿠라라고 하는데 이제 여자들이 쭉 있어요.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예쁜 옷 입은 여자들이 있고 옆에 앉아서 술을 마셔요. 술 따라주고. 뭐 절대 타치라거나 그러면 안 돼. 술 따라주고 좀 앉아 있다가 또 이렇게 자리를 다 또 체인지 파트너를 해.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는 되게 고전적인 그런 술집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룸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오픈된 그런 데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클럽이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른데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제 이런 거는 도쿄 시내는 없고 근교에 나가야지 있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데서 일하는 네. 아야. 네. 얘가 이제 걔 타카시의 여자친구. 타카시가 엄청 쫓아다니죠. 그렇죠. 공을 들이죠. 예. 쫓아다니는데 아야는 좀 네. 아야는 도리어 히라야마상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간에 그 뭐 패티 스미스 음악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취향이 맞으면 그렇죠. 이게 끌리는 게 또 돼요, 진짜 매력이. 근데 뭐 그게 뭐 러블라인이 가고 그러죠. 그러진 않죠. 예.
저는 그렇게 뭐 굳이 소개하자면 그렇게 많은 등장인물이 있으나 이 히라야마 상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최 회장님 그 한 분 정도 더 소개 부탁드리면 하실 수 있어요? 누구? 새벽에 빗질하는 골목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제목과 다르게 마치 현진건의 뭐 운수 좋은 날처럼 완벽한 날들인데 정말 이 사람은 아주 루틴한 일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같지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 그렇죠? 그리고 일을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해. 중간에 보면 닭가신가 걔가 그러잖아. 저분은 이렇게 청소 장비까지 자기가 다 그러니까요. 사가지고 쓸데없이 깨끗하게 청소한다. 진짜 꼼꼼하게. 네, 너무 잘하죠.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너무 잘하죠. 그 메타포죠. 메타보니까 뭔가 더러워지는 걸 닦아내는 사람이지. 뭐가 더러워졌을까?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근데 나타나진 않더라고. 영화에 없어. 이게 약간 맨체스터 바이 더 씨 그거 같아. 속이 박 터져 죽을 것 아니, 같아. 저는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데까지 뜯어갖고 청소하는 어우 사람. 짜증나. 진짜. 이 형님은 우리 화장실 좀 청소해 주시겠구만. 근데 이게 화장실을 계속 청소하는 거라서 나는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이게 사실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잘 납득이 안 되는 그겁니다. 이 화장실이 공공 화장실인데 네.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한다는 게 한국이나 일본 말고는 세계 어딜 가도 이렇지를 않거든요. 공공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나는 옛날에 이탈리아 갔을 때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돈 내는 화장실이 있어. 네. 네. 갔더니 거기가 이제 우리 좀 지하철 화장실 정도? 수준이야. 그것도 뭐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는 뭐 좋아졌을지 나빠졌을지.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한다길래 파리 지하철의 그 향기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지린내. 아니 거리에서 다 그런 냄새라며요. 진짜. 왜냐면 걔네는 공공 화장실이 거의 없고 하여튼 거리가 온통. 그러니까 그게 워낙 이제 뉴욕이나 파리나 지하철이 오래됐기 때문에 처음엔 깨끗했겠지 걔네도. 근데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막 100년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관리가 잘 되고 공공 질서가 좋고 사람들의 그 어떤 질서 의식도 있고. 특히 일본의 화장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용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치우는 문화가 발달해 있죠. 우리보다도 약간 더.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 뭐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깨끗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화장실도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 깨끗해요. 담배꽁초 정도 휴지 같은 거 이런 정도만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이런 영화를 찍었으면 되게 더러운 장면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기도 하죠. 글쎄요. 근데 우리도 공공 화장실 이렇게 더럽진 않아. 깨끗한 편이죠. 우리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억나는데. 길거리에 오바이트 해놓고 이런 거 맞잖아요. 우리는 저기 술집 화장실을 가요. 그치 술집 화장실을 화장실. 술집 화장실을 가요. 아주 그 1층에 있는 허름한 옛날 노포를 가봐요. 제가 옛날에 LP바를 했을 때 상황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아유 형, 그 얘기하시죠 왜? 아침 얘기도 좀 하고. 아니, 그럼요. 변기에서 휴대폰 꺼내고. 그렇죠. 우리가 좀 술을 좀 심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요즘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한국, 일본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라는 거. 그럼요. 그리고 우리도 요즘 지자체 그거가 발전해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고 잘 관리하죠.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가면은 깨끗해요. 경쟁적으로 막 되게 깨끗하게 하고 막 진짜 깨끗해. 냄새도 좋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면은 내가 나올 때 이렇게 닦게 돼. 닦게 되잖아요. 그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그쵸. 누군가가 한 명이 이제 딱 더럽게 만들면 그때부터 막 쓰는 거고 깨진 그 유리창. 전에는 다 이렇게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고 치안도. 네. 근데 지금 뭐 파리 이런 데 가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난민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쿄도 요즘 우리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영화 보면은 또 와 닿을 사람들도 많을 것 같네요. 하여튼 그 화장실을 이유 없이 괜히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한 남자 히라야마 예.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 처음 그 봤을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 취향이었어요. 아주 음악도 그렇고 그쵸. 영화의 어떤 호흡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지의 연기도 참 좋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개봉을 다시 해가지고 이걸로 극장 가다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인사이드 아웃 2를 하려고 했는데 개봉한 지 좀 돼가지고
타임을 좀 놓쳤네요. 그래서 내릴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봤습니까 인사이드 아웃? 차 과장 네, 다 봤죠. 봤습니다. 네, 저도 봤고요. 난 안 봤는데. 형 안 봤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인사이드 아웃은? 잠깐 코멘트만 하고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을 해마로. 원을 저희가 뭐 너무 투를 할까요 말까요? 좋아했고 극찬했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픽사 영화 1위가 인사이드 아웃인데 2위가 인사이드 아웃 2. 아, 그래요? 그 정도야? 2위 자리를 꿰찼네요. 해야겠네. 업이랑 원리 이런 거 다 밀려났습니까? 오, 그래요? 너무 좋던데요? 그리고 저는 뭐 내내 울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처음부터 울 때가 있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번에 그 슈퍼배드 디스페커블미 네, 그거는 지금 뭐 흥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게. 예. 요즘 디즈니가 네. 원래는 절대 속편을 안 만들었거든. 네. 시퀄을 안 만들었는데 프로즌 겨울왕국을 필두로 해서 토이스토리의 그거를 이렇게 보더니 이게 되는다. 돈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주토피아 2도 만든다는 것 같아요. 투가 이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막 아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거는 보통 스피노프로 해서 TV물로 하거나 이렇게 약간 했는데 시리즈처럼. 이렇게 속편을 대놓고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픽사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뭐. 저는 인사이드 아웃 2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작이 1이 저는 너무 좋았어서 2는 사실 거기에는 못 미쳤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2의 한 장면이 한 장면이 저를 이렇게 또 때렸어? 저기 엄지발가락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야? 아니 지금 뭐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지금 이 대충 너무 인사이드 아웃 2 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아닌데. 얘기했잖아요, 형도. 퍼펙트 데이스 형 2위 자리 꿰찼고 시작부터 울었다며요. 그럼 그거 한번 됐는데 저도 이거 한마디 자세한 엄지발가락 알았어. 엄지발가락에 있던 눈물을 눈물이 거기 거기서부터 했던 나왔다고? 눈물을 거기 끌어올려갖고 그 완전 무의식에 빠졌던 눈물이 나온 거네? 눈물이야 발물이지. 끌어올려서 쏟아냈는데 이 시간이 한 3초 걸렸나? 오. 그 장면 때문에 갑자기 저 밑에 있는 게 갑자기 쭉 올라오면서 무슨 쭉 장면인데 나오는 그래서 빙봉? 무슨 장면인데 그래서 그 장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얘기해요? 근데 하지 마. 근데 그 장면도 저처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 2를 끌어올려서 우리 뭐 그럼 할 거예요? 예 그거 우리 저기 OTT 이런 데 올라오면 안방극장 가라도 하죠 뭐. 합시다. 그렇게 해요? 네. 소장님 뭐 저희 2위 됐다는데. 2위 됐다는데. 근데 업을 밀어낼 줄은 몰랐네요. 업은 이제 오래됐잖아. 나는 많이 오래됐어. 코코도 있는데 픽사. 코코? 토이스토리도 있고. 코코 괜찮지. 코코. 2위가 근데 다 공동이에요. 뭐야 또. Remember me. 나 이거 생각만 해도 나는 눈물이 날라. 왜? Remember me 부르면. 아무튼 퍼펙트 데이스로 돌아가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와요. 갑자기 휙 하네. 이게 101번째 극장 가다가 원래 이걸 하다가. 퍼펙트 데이스는 그래서 빈 벤더스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 80년대 베를린 천사의 시 있잖아요. 그 판타지 영화. 천사가 이렇게 지붕에 앉아가지고 그거에 이제 원작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로 리메이크가 됐고. 그건 봤어요. 저 누구지 그 맥라이언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이 빈 벤더스의 작품이 리메이크한 거죠. 근데 이제 빈 벤더스는 고전에 이제 파리 텍사스라는 작품으로 칸느의 빨메도르를 받았었죠. 파리 80년대. 텍사스. 파리 텍사스. 기억이 날똥말똥하네. 예, 이분이 지금 나이 80이에요. 45년생인가 그래서 나이가 오래되셨군요. 나이가 워낙 많고 야쿠쇼 코지도 뭐 이제 내일 모레 70이죠 나이가. 그러니까 이 두 할아버지의 내가 그 내 블로그에다가 두 할아버지가 차려준 맛있는 밥상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말 노익장을 과시한 두 분. 빈 벤더스는 근데 그 아까 그 오즈 야스지로 때문에 일본 좀 친화적인 일본 문화도 잘 알고 친일파죠, 친일파. 그렇죠.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일본 사람 친일파 감독. 한국 사람인데 친일파야. 친한파 감독. 뭐 친일파지. 친일파죠. 친일파지. 친일파 맞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맞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 아니야. 우리가 규정한 친일파하고는 좀 다른 친일파. 이런. 독일이랑 일본은 원래 같은 편이야 걔는.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특히 영국하고도 일본하고 또 같은 편이고. 그래서 뭐 이미 젊을 때는 아니죠. 뭐 40대 이럴 때
빨매도로도 봤고. 근데 이분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 쪽이 훨씬 더 네. 빈 벤더스는 우리가 이제 그 밀레니엄 그때 진욱이랑 나는 같이 본 것 같은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아, 그쵸. 좋았죠. 그거 라이쿠더가 이제 나오고 극장에서. 그쵸. 그 다큐. 그다음에 우리 다큐 영화 탑10에서도 순위에 당당히 등장했던 피나. 피나. 그죠? 그런 다큐를 마치 영화처럼 찍는 그런 감독이죠.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고 오스카에도 여러 번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이상하게 상복은 오스카에서는 없었던. 오스카 트로피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다큐들이 아주 훌륭하죠. 네. 이번에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노려볼 만한. 이번에 떨어졌죠. 끝났구나. 안 됐구나. 근데 그래서 이 퍼펙트 데이스가 그 외국어 영화상 국제 영화상이죠. 예. 받나 했는데 뭐 받았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그거에 밀렸죠. 영국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강력했지. 근데 웬만하면 이것도 괜찮았는데 또 못 받았네. 그 일본 영화인데. 일본이 몇 년 전에 그 드라이브 마이 카 뭐 이런 걸 받고 그래가지고 또 주기 좀 뭐였는지. 다큐 전문 감독이었군요, 그러면. 그 영화도 많이 찍고 다큐도 많이 찍고 뭐 단편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이 영화를 알아보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영화를 찍게 된 배경이 원래는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도쿄 시부야에 있는 화장실 17개가 있대요. 여기 나오는 화장실이 되게 예쁘잖아요. 특별하고. 그래서 이 예쁘게 변화된 화장실을 다큐로 찍어달라고 빈 벤더스를 부른 거예요. 근데 빈 벤더스가 와서 도쿄의 전경이라던가 화장실의 이런 풍경 막 이런 걸 보더니 저 영화 찍을게요. 이러고 찍은 게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다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일본은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네, 그랬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작가로서 이 사람이 되게 작가주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스토리라인이 쫙 생각났나 봐요. 화장실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뉴 저먼 시네마라고 80년대 7, 80년대 그거의 어떤 대표 주자였죠. 그 프랑스의 누벨바그가 있듯이 새로운 시네마. 이 사람 여기는 시네마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젊은 감독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쫙 부흥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빈 벤더스는 또 저기 팬이래. 도르트문트. 거기 광팬이래. 우리 손흥민이 그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잘하잖아. 뭐 하여튼 나이가 이제 80인데. 아직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유려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가 되게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빈 벤더스 작품은 다큐랑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욱이는 재밌게 봤어요? 왜 진욱이 나 진욱이 얘기 궁금해. 진욱이 궁금해. 이게 약간 보면은 생각했을 때 최 과장은 좋아했을 것 같고, 진욱이는 잘 모르겠고. 김 PD도 잘 모르겠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싫어했을 거라고. 아니, 근데 형, 지금 김 PD 형이 이 질문의 뉘앙스가. 네가 약간 싫다 그러면 자기 좋다고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너 따라 하려고 그러나? 아니, 그 앞에 뭐가 이렇게 묵음 처리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야, 진우가 너 이따 이 영화를 네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스토리 얘기를 좀 할까요? 네. 그렇죠. 스토리를. 스토리를 먼저 하죠. 스토리가 있나요? 우리가 방학이 너무 길었나 봐. 지금 다들 엄청 헤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예. 101번이라 했는데. 네.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히라야마가. 등장인물 설명합니다. 예. 히라야마가 그냥 도쿄의 공공 화장실을 청소하는 시부야에 있는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굉장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건 그 노래들이 있지 않냐? 예. 그건 시보야입니까? 시보야. 예. 알아. 시보야가 뭐야? 시보야 보름 아니에요? 보름달이잖아. 보름달. 밤을 바보로 하나? 또 바보 맞아. 시부야 밝은. 근데 그게 그런 일본 노래에서 왔다라는 설이 있더라고. 시부야 뭐 어쩌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몰랐지? 형 친일이세요? 네. 친일 아니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엄격한 루틴을 가지고 하루를 보냅니다. 일단 처음에 일어나면 동네 청소하는 빗질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죠. 특이한 게 알람이 없고 네. 이 사람은 알람 시계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깹니다.
그 시간에. 눈이 탁 떠지죠. 근데 그 할머니가 청소 안 하면 이 사람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영화 뒤쪽으로 갈수록 불안해지더라고. 청소를 안 할까 봐. 아니요, 저 할머니가 언젠가는 못 나오실 텐데.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 언젠가 할머니가 못 나온다. 그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좀 이따 합시다. 알아서 잘 일어날 거야. 그리고 눈을 딱 떠서 이불을 싹 개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 가서 양치를 착착착착 하고 형 그거 다 설명할 거죠. 옷을 그 20분을 얘기해야 돼. 이게 청소하는 옷 있잖아요. 네, 이렇게 루틴이 그 올인원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입는 거. TTT. 딱 입고 목에 그 수건을 탁 두르고. 그러기 전에 그 화초 만져야죠, 화초. 아, 그렇죠. 화초에 물을 착착착착착. 이 사람이 참 뭐 그냥 평범한데 식물을 좋아해. 그죠? 그래서 평범하진 않아. 평범하지 않아. 평범해 보이지 처음에. 평범하지 않아. 네, 평범한 사람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분재를 자기가 이제 조그만 것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예쁘게 자란 이렇게 싹을 틔운 그런 식물을 보면 이게 싹 걷어오죠. 걷어와서 이 사람 하는 주말 루틴 중에 네. 신문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적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톡톡톡 네. 던지잖아. 그걸 뭐 하는 다다미 거야? 방 청소하는 거지. 먼지 청소하는 거. 네. 그게 청소하는 거야? 그렇지. 또 그 바닥에는 먼지가 다 붙으니까 거기. 되게 중요한 건데 진공 청소기를 안 쓰는 거야 그 사람이. 아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이렇게 톡톡 던지면 이게 청소가 돼? 아 그리고 이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쓰잖아요.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지. 네. 아, 그러면 난 이제 그걸로 거기 이 사람이 뭘 만드나? 아니요. 젖은 종이에 이제 먼지가 붙으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하는 거죠. 겁니까? 그게 그게? 자연스레 다다미 그 바닥에 정전기가 일어나서 아우, 거기 바보. 다 바닥에 붙거든요. 바보. 야, 그렇게 청소해본 적 있어, 니네? 소금 뿌려봤니? 집에? 소금을 왜 뿌려? 카페트에 소금 뿌려서 청소해봤니? 이거 카페트에는 소금 뿌려야 돼요? 그치. 카페트에 소금을 뿌려? 소금을 뿌린 다음에 진공 청소기로 싹 빨아들여봐라. 아주 깨끗해집니다. 아, 진짜? 소금에 먼지가 카페트. 붙어서 그쵸. 같이 들어오는 효과예요. 확실합니다. 일종의 소금이 먼지를 삼투압시키는. 소금이 또 하나는 그 락스도 소금이 올려잖아. 아, 그쵸. 이 그래? 살균자를 왜냐면 염소제니까. 털 달린 거 다 소금 뿌려서 하면 됩니다. 염소로 만든 거야? 염소잖아요, 락스가. 염소계. 네, 하는 그 염소? 저 어떡하지 저거. 야, 너 저 부스에 저 카페트 저거 좀 청소해주라, 그러면. 네가 해 소금 뿌린 다음에. 굵은 소금. 굵은 소금 뿌려. 드디어 잘못 걸렸다. 내가 왜 그거를 네가 뭐 넌 해봤더니. 해 뿌리고 부스에 저기 저 카페트. 진공 청소기로 저거 빨아들이라고. 카페트 한 20년 된 카페트. 그거 한 번도 청소 안 했어? 아까 신문지라도 좀 물에 적셔갖고 막 떨어진다 해. 좀 노래 두들겨 하나 서 막 해. 배치하고 난리 났더라고. 신문지 해봐 신문지 일단. 저기 죄송해요.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아 죄송해요. 일단 네. 청소가 길었어. 나타나. 청소가 길었어. 갑자기 주말 평일 루틴 얘기하고 있는데 주말 루틴에 아니, 이상한 걸 갑자기 그게 딱 얘기했어. 생각났어. 네. 난 끝까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네. 청소하는 거였구나. 아, 오늘 네. 큰일 났다. 녹음 2시간짜리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평일 루틴을 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고 이제 목에 수건을 걸고 착 문을 열고 나가면 자판기. 하늘을 보면서 한 번 밝은 미소를 짓고 아, 맞아. 그렇지 그거 예,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예. 그 행복한 표정을 딱 한 번 짓고 한 새벽 6시? 예, 한 6시 한 20분 뭐 이쯤인 거죠. 그러고서 옆에 자판기가 네. 있어. 바로 집 집에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딱 커피야, 꼽아서 커피, 그리고. 네, 그것도 마시고 보스 커피. 고희. 아, 그런가요? 보스 커피. 그리고 나서 이제 차에 탑승을 합니다. 자기 청소 장비가 딱 실려 있는 다마스? 예, 조그만 그 승합차가 있죠. 다마스가 내가 올때 네. 경차야 경차. 네. 일본은 그런 차 네, 많습니다. 많죠. 많죠. 예. 파란색. 그쵸. 예, 그리고 음악을 틉니다. 형, 저기 되게 자세하게 하네요. 음악은 저기 중요해. 핸들은 딴 거 오른쪽이고요. 얘기할 게 없거든. 이 영화는 딴 거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아, 이거 자세하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이 거죠. 사람의 루틴. 왜냐면 그리고 이걸 한번 얘기해드려야 계속 이게 이어진다를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올드팝을 듣는 거죠. 그렇죠. 이게 60년대, 70년대 이때쯤 음악인 것 같은데. 60년대 팝송들이 네.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낯익은 음악들이 예, 좀 있죠. 나오긴 다 하더라고요. 아는 노래고 히트한 네. 노래인데 딱 모르는 노래가 난 딱 한 곡 있었어. 형도 모르는 노래가 있어요? 사흘전가 썼던 일본 노래. 青い海も青い魚もみんな 아, 일본 노래. 블루피쉬라는 일본 노래. 나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 너무 괜찮은 거야, 사운드가. 그래가지고 네. 지금 나오는 노래죠. 봤더니 일본에 73년인가 4년에 나왔던 여자 가수 가네노부 사치코. 네. 사치코가 부른. 네. 일본 역시 이때 이 버블 이 시대 때 네. 상당히 앞서 나갔구나. 음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니크. 네. 계속 팝송을 듣습니다. 올드 팝송. 네. 그렇게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일본어가 좋았어? 응? 그렇게 일본어 할 거야 진짜? 다케우치 말이야. 얘기하려고 진짜 플라스틱 친일파 로고. 같은.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청소하는 시부야 쪽으로 내려가는 화장실로 거죠. 화장실로 가. 예, 성수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가는 지금 그 거죠. 정도 가는 거죠. 예, 예. 성수에서 그래서 꽤 뭐네요. 예, 네. 가서 이제 청소를 하루 종일 하고 중간에 점심 시간이 되면 늘 가서 앉아서 먹는 벤치가 있어요. 공원 같은 예. 데서 거기 벤치에서 샌드위치 같은 거 사서 앉아서 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나뭇잎에 햇빛이 일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이제 중요한 액션이 있죠. 네, 필름 카메라. 그렇죠. 필름 네, 카메라를 여기 꺼내서 가슴팍에 있는 주머니에 필카를 늘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죠. 올림푸스. 네, 맞아요. 네. 올렸어요. 그게 마치 그 옛날 영화 그 스모크라는 영화 보면은 네. 하비 칼텔이 네. 그냥 딱 그 시간에 이건 뭐냐 이거 뷰파인더? 뷰파인더, 예. 뷰파인더를 안 보고 그냥 사진을 그 시간에 네. 딱 찍는 게 있잖아. 맨날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 나뭇잎 흔들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네. 네. 그게 아주 희한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이제 그 근처에 그 노숙자 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유심히 보죠. 관찰을 하고, 그분 특이해요. 그분은 마치 그 영화 마더에서 김희재 씨가 마지막에 엔딩에 추는 춤 같은 걸 그치. 굉장히 느린 버전으로. 그치. 그분은 노숙자 겸 그 동네 바보 형, 그 까만 봉지 들고 다니는 형 있잖아요. 네. 동네 한 명씩. 그거 합쳐진 약간 캐릭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그 피나. 무용가 피나의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미쳐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막 햇빛과 이렇게 어울려서 굉장히 이렇게 예술적으로 보이는 예, 이 사람의 시선이죠. 저는 그래서 네. 그 장면이 약간 또 하나의 나무 같았어요. 아, 그 공원에 딱 혼자 어. 이렇게 딱 멈춰 있는 동작 움직이는 이게 바람에 날리는 사람인지 나무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에서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옷을 다시 집에 가서 싹 걸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 가시 예. 대중목욕탕. 목욕탕에 가서 다 깨끗하게 씻고.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 루틴이냐면 네. 자전거가 목욕탕 앞에 딱 도착하면 셔터가 올라가요. 항상 그 루틴을 지키는 거야. 네.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 어디 뭐 지하 상가 같은 그쵸. 그런 식당 있잖아요. 지하철역 그 지하에 네. 있는 그런 식당에 거기 식당에서 가서 식사를 하고. 뭐 라면집 같은데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주 가는 선술집에 들르거나 아니면 동네 그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서점이랑 그 선술집은 주말 루틴 아닙니까? 평일 루틴도 그걸 했었나? 주말 루틴일 가능성이 주말이었던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예. 보통은 거길 가서 라면집 가서 뭐 좀 먹고 네. 그 물을 마시는 겁니까? 하이볼입니까 그건? 그 약간 얼음 있는 거 보니까 하이볼 얼음- 같은데. 네, 하이볼 얼음물인가? 같죠. 그걸 이제 마시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네. 책을 봅니다. 네. 독서를 하죠. 네. 책을 읽다가 아, 여기서 내가 딱 갖다 내요. 진짜 이 사람이 뭔지를 내가 딱 이게 뭐였어? 이게 뭐구나. 뭡니까? 책을 보는 거에서. 뭔데요? 어? 또라이지. 책 보면 또라입니까? 아이 뭐 하여튼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지식인, 네. 그런 지식인 네, 출신 같기는 해요. 그런 네, 면모가 좀 그래서 뭐 책을 읽다가 그 스탠드를 탁 끄면서 잠이 들고. 요게 이제 이 사람의 하루 루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빨래방에 가는 루틴이 하나 추가되고 아까 얘기한 뭐 서점도 가고 필름을 인화하죠. 네. 한 권에 100엔짜리 책 그렇죠. 이런 거 사서 읽고. 필름 그 현상해가지고 네. 인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찾아와서 네. 집 청소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외출복은 거의 단벌 신사예요. 그쵸. 거의 그거밖에 없어. 한 벌로만 다녀요. 거의.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색깔이 변하지도 근데 않더라고. 주말에는 시계를 차잖아. 그렇죠. 시계. 아. 제가 그래서 첫날 루틴 나올 때 딱 그 출입구 물 나가는 곳에 옆에 선반에서 하나씩 준비물을 챙기는데 그치. 시계를 놔두고 시계는 가는 안 거예요. 그래서 저게 되게 궁금한 거지. 언제 찰까? 아, 저거는 외출할 때 차나? 특별한 날 차나? 이런 게 왜냐면 그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서. 그치. 그래서 그 시계 찾는 날만 기다렸어요. 네. 시가 필요한 거야 주말엔. 그쵸. 시간을 알아야 돼. 평상시엔 시간을 몰라도 되는데 네. 주말엔 시계가 필요해. 아는 시간을 알아야 움직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굉장히 안분지족의 삶이죠. 이거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래 보여요. 예, 이 사람의 일상에 이제 균열을 내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 거죠.
자기가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계단에 자기 조카가 딱 와서 앉아 있었고 니코죠? 예.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삼촌한테 무작정 찾아온 거죠. 근데 되게 반가워하면서 약간 어려워도 하면서 이제 얘가 엄청 성장한 그렇죠. 이제 한 여고생 정도 된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 방을 내주고 자기는 어디 좁은 데서 밑에서 자고. 세탁실 같은 데서 잡니다. 예. 그러니까 루틴이 깨져버린 거죠. 예. 깨졌지만 뭐 불쾌한다거나 예. 싫어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그렇죠. 혈육이 찾아왔는데 이유도 안 물어. 네. 그냥 자기 그 잠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이렇게 짜져가지고 딴 데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자기 이제 루틴대로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자기 방에 자고 있으니까 분재에 물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용히 안 깨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걔가 갑자기 불을 탁 켜더니 나도 나 따라갈래. 삼촌 일하는데 따라갈래.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카가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죠. 같이 목욕탕도 갑니다. 그렇죠. 물론 이 남녀 따로 들어갔지만 근데 이제 걔가 목욕탕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엔가로 전화를 하죠. 그 전화하는 게 이제 그 엄마한테 자기 여동생에게 전화를 한 거고 이제 저녁이 돼서 여동생이죠. 누나가 아니고. 여동생이 찾아와서 조카를 데리고 돌아가는 사건이 하나가 그게 큰 사건이죠. 조카가 1박 2일이 있었던 거예요? 2박 3일 있었나요? 한 2박, 2박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밤에 집에 잡혀가는 건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도 하고 3일째 밤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2, 3일 정도 밤에 자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 이틀 밤을 잤죠. 거기서. 쪽밤. 2박 3일이었겠군요. 그리고 형 저기 중요한 루틴 하나 더 말씀해 뭐. 주셔야죠. 꿈. 그렇죠. 꿈이 계속 나오죠. 내가 이번에 이걸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도 네. 한 번 봤죠. 네. 난 두 번을 보니까 이게 그 꿈이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약간 몽타주처럼 보여주는데 네. 나뭇잎 주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전날이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씩씩 지나가는데 제일 흑백으로? 첫날 네. 꾸는 꿈이 네. 그 꿈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스쳐가는 장면 중에서 그게 있죠. 손. 아빠랑 아이가 손잡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살짝 지나가. 나는 처음 영화 봤을 땐 몰랐지.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첫날 꿈에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 봤는데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긴 했거든요. 그게 근데 첫 꿈이라서. 예. 근데 거기서 뭔가 그치. 이야기를 유출하는 거죠, 형은. 그렇죠. 이 사람한테도 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도 지금 오샥 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첫날은 또 하나 이슈가 있던 건 화장실 안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아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날 이 손을 잡은 게 꿈의 어떤 형상화처럼 나오는데 손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건가? 그래서 근데 그 비슷한 느낌으로 또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쵸, 이거 알 수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기 그러니까 이 때문에. 작품이 원작이 있으면 우리가 원작을 보면은 이 남자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겠으나 네. 이건 그냥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빈 벤더스랑 일본인 이 제작자 다카사키 뭐 누구 이분이랑 둘이서 다카사키 타쿠마 이분이랑 이 둘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빈 벤더스가 쓰고 이분이 이제 일본식 그거에 이제 자문을 했겠죠. 공동으로 이제 원작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 남자의 과거를 일부러 이렇게 모르게 해놓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여동생이 찾아오고 오랜만에 오빠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그러는데도 안 가잖아. 히라야마가 아버지한테 갈래 여동생이 물어보니까 안 간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가족의 히스토리랑 이 남자가 모든 거와 단절하고 혼자 이 루틴의 삶을 살면서 뭔가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잊거나 이거 뭐 이런 거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서 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여동생이 가고 나서 울잖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씬, 그렇죠. 그 마지막 씬 그 니나 시몬 노래 나오면서 네. 그 씬에서 이 남자가 웃는지 우는지. 울다가 웃다가 그 마치 그 마이클 클레이튼 마지막 조지 클루니 그 자동차 씬 그것처럼 롱테이크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야쿠쇼코지가 이게 좋은지 기쁜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그리고 끝나요. 예, 그런 거라서 그 뭐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사실 이 영화 보고서 좀 그 세월호나 이태원 이런 거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 처음에 그 손잡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네.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 아니면 엄마들의 어떤 인생이 이렇게 균열이 된 채로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있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를 벌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나는 맨체스터 바이 더 씨가 생각난 거야. 맨체스터 바이 더 씨 같은 과거를 가졌을 수도 있죠, 이 남자가. 뭐 이제 그 과거를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다 보여주지만요. 여기는 하나도 안 보여주죠. 그렇죠. 이걸 그런 거라도 알면은 좀 알 텐데. 뭐 하자는 건지 이러면서 근데 뭔가 이렇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뭔가를 약간 강박이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원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자기 자신을 청소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가장 나한테 동일한 어떤 감정선을 일으키고요. 동일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내가 주목하게 되는 거는 아날로그적인 장치들이에요. 집에 TV도 없어.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고 네. 음악은 카세트 테이프로 들어요. 네. 지금은 거의 유물이 돼버린 것들이죠. 네. 쉽게 찾아보기도 힘들어. 근데 이게 일본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있어요. 있죠. 아니, 그러니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일본이.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그렇죠. 있겠죠. 예, 일본에서. 그 중간에 그 카세트 테이프 그 중고 상점에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다카시가 자기가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데이트하려면. 아야상이랑 만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몇 개를 팔면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에 데리고 가서 몇 개를 보여주니까 어휴 이렇게 귀한 거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 한 텀을 돌아서 그렇죠. 이제 새로운 유행으로 이런 레트로한 것들이 각광받는 어떤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저 LP 같은 게 예. 저거 옛날에 정말 키로수로 팔던 건데 예. 장당 뭐 중고가 막 몇만 원씩 이렇게 그렇죠. 팔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라이센스 앨범들은 해외 앨범들은 가치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김광석 일집 뭐 이런 거 있죠. 뭐 동물원 일집 뭐 이런 거는 가격이 뭐 몇만 원씩 파는 거야. 맞아요. 저거 나 지금 저거 찾아가지고 다 팔다는 거. 나는 근데 그 부분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예전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향후하던 것들은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라 또 안가주망적인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정체되어 있는 그 잃어버린 20년에 그냥 묶여버린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아버린 20년 전을 지금으로도 계속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거 일본 사회를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감독 요소가 그런지는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난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동안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난 뭔가 과거에 있는 일을 있건 어쨌건 이렇게 하고 저기 앉아서 좋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좋은 거 발견했다 막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뭐 여기 매달려가지고 사장 청소하는 거 내가 무슨 뭐 좀 평생에 무슨 어떤 이런 생업을 이룬 게 아니고 나는 여유도 즐길 줄 알고 책도 볼 줄 알고 정말 퍼펙트 데이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낡아버린 거야. 그게 여동생의 조카가 등장함으로써 시간이 흘러버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훅 건너떠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지막에는 이게 웃는 건지. 이런 식으로 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 벤더스가 이 일본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이 있나? 아니면 혹여 내가 본 독일 얘기도 하니까 독일도 약간 비슷해. 독일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 거에 전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는 그 상황이 아닌 거지. 옛날에 그게 우리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이상할 수도 있어. 그게 내가 얼마 전에 CD 플레이어를 카 오디오를 교체하면서 CD 플레이어가 되는 걸로 달라고 그랬더니 없대는 거야. 당연히 없지. 없죠. 예. 나는 이제 어이가 이게 카세트는 내가 포기했어. 카세트 테이프는 이제 차에서 지금 안 들어. 근데 CD 플레이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좀 어이가 없더라고. 그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반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하는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그 CD 계속 들으면서 카세트 테이프 듣고 근데 말이야. 듣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중요한 지적이긴 한데 가령 의식집에 있는 예전에 있던 가전제품들은 없어지는 거야. 망가지는 거야. 누군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없으면 계속 유지가 안 되면 그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사회가 좀 나는 좀 뭐 다양하고 물론 옛날 거 아날로그를 꼭 고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고집스럽게 보이지 않아? 아니 난 전혀 안 그래. 그랬어? 왜냐면은 카세트 테이프 듣고 그렇게 하는 거가 우리 어렸을 때 다 카세트 테이프 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가 나는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음질이 낙후될 대로 낙후됐고 중고라고 하면 좋은 음질일 수가 없어. 이게 기계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이 전자기적으로 좋은 음질일 수가 없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못 들어줄 정도가 됐을 거라니까. 아니 그래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너는 이제 꽂힌 아니, 거지. 그게- 아니, 근데 약간 두 분의 결은 좀 다르긴 해요. 지금 오샥형은 약간 감성적인 부분을 감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아날로그라서 꼭 감성적이냐는 거야 내 말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기가 그런다 이 말이지. 아니 그 LP 같은 것도 들으면은 그게 CD보다 음질이 좋을 리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 그 그게 맛을 느낌적으로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느낌적으로 좋을 때가 있지요. 좋을 때도 있고 아니 나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귀가 좀 예민한데 더 좋은 곡이 있어요. 아니, 같은 방금 곡을 들어도 내가 네, 옛날에 네. 실험도 해봤어. CD로 듣고 그게 LP가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아유, 내가 이해한다니까. 아니, 오샥 그게 더 형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만 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오샥 형은 좀 그런 거 있죠. 그 저기 최신형 TV에서 영화 보면 화질이 이상하다고 그렇지, 뭐라고 하는 사람인데 맞아, 맞는데. 그건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샥의 옛날 지적하는 거를 그러니까 옛날 거를 뭐 누릴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누리고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거죠. 아니, 근데- 누리는 건 예. 좋은데 근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누리는 네. 정도가 아니라 안 벗어난다라는 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죠. 난 그거에 반대한다라는 아니 예. 근데 형이 말씀하시는 그 못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넘어갔고 이제 그거를 즐기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그 찾으시면 커뮤니티 되는데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이게 얘기하는 어쨌든 이걸 계속 누리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그거는 맞죠. 예. 이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내가 거고 형은. LP를 포기한 게 네. 턴테이블을 포기한 게 바늘 때문에 포기했거든. 예. 바늘을 이제 살려면 굉장히 힘들어졌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주문하면 오더라고. 근데 그런 타임이 있었어요. 네. 몇 년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제가 있었어요. 턴테이블 다 처분하고 저 LP들은 버릴 수 없어 그냥 갖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강요가 되는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모두가 그건 전 세계가 그렇게 아니야 강요되지. 전 세계가 안 그래. 아니, 그 다음 스테이지로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삐삐 핸드폰 이렇게 가는 거가 그냥 전 사회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없이 우리가 빨라요. 아니, 우리가 빠르는 이해는 걸 하는데 떠나서 진짜 오샥 형 말대로 이게 확 시프트가 돼버리는 게 이 강제적인 측면이 있지.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거짓말 그게 대한민국이 같고. 좀 심하다. 네, 그거는 좀 심한 건 뭐, 맞아요. 그거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제가 재밌는 경험을 최근에 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일본 손님들을 얼마 전에 이제 맞을 일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네, 일본 손님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업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 어떤 그 문화의 차이에. 너네들은 AI로 이렇게 뭐가 척척척척척 막 생성형으로 막 다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괜찮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자기들은 이게 저항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AI로 뭐 일자리를 잃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노력이 되게 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그동안 이룬 건데 그런 거가 그냥 이렇게 AI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저항감이 없어? 그럼 뭐하러 배우러 와? 거기서 살지.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우리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참석했던 우리 선배랑은 둘이서 얘기하다가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걸 이미 우리는 다 다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진짜 기술에 관해서는 그렇죠. 이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누리던 어떤 즐거움, 행복감을 잃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보지 않고 아쉬워하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새롭고 더 편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금방 교체. 우리는 진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제 비근한 예로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나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랑 네. 둘이서 이제 막 그런 얘기, 미국 얘기, 우리 얘기 하다가 네. 걔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니네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가 네. 자동차. 네. 자동차가 니네는 이렇게 시내에 가보면은 다 차들이 최신형 차들이래. 네. 근데 이 친구의 집이 꽤 부잣집이거든요. 네. 되게 거기서 이제 아버지도 되게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70 몇 년형 볼보를 탄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90년 그 뭘 하는데 그걸 새 차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차가 나가면은 하고 자기는 그 차 잘 정비해가지고 쓰는데 옛날 차를 몰고 나가면은 왠지 사람들- 우쭐거린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왠지- 자기들은 오히려 더 옛날 차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렇죠. 부잣집 같고. 근데 니네는 10년 이상 된 차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봤더니 정말 그래요. 그리고 차를 오래 타면은 새 차로 바꿔야 되고 핸드폰도 그렇고. 그거 왜 바꿔요? 탈만한데 바꿔? 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그러니까 대체로 차를 왜 바꿔? 우리나라는 응. 그런 거죠. 이거를 고쳐서 쓸 수 있는데도 고쳐서 이걸 뭘 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돈이 덜 들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그냥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 패러다임을 그렇게 쉬프트를 해버린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알겠어. 그 네. 지적들은 알겠는데 정반대의 지적도 들어보라고. 이 사회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그 사회에 어떤 뭐란가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좋고 즐기고 싶은 것들만 똑똑대다가 하루 왼종일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계속 살아온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 같다라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중간에 아이폰을 들고 스포티파이 돼요? 스포티파이는 어디에 있는 가게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는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왜 그거가 문제라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스포티파이를 알아야 돼?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침난하냐는 거지. 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왜 그게 아니 이 조카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루틴을 하고 옛날 거를 고집해서 이 사람이 우울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다른 얘기가 있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건 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요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되게 보수적인데 그렇게 확확 바뀌는 거가 다 이렇게 모두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가 좀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신기하고 신기해 다들 그러고 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다들 그러고 사는지 그게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식당 가면 키오스크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거 다 군말 없이 적용하면서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잘 못하거든. 나도 그거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사람들 줄 서 있으면 약간 뒤가 이렇게 근질근질하고 빨리 비켜주고. 그래서 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접 주문 받아요. 등쪽이가 약간 서늘해지면서 이렇게 눈치 주는 것 같고 뭐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이게 맞나? 뭐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좀 여기서 빈 벤더스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적 의식을 갖고 접근한 것 같지는 않아. 이 사람이 카세트를 듣고 필름 카메라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정체됐다. 뭐 옛날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니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저도 좀 오작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왜냐면 그게 어떤 뭐 약간 주제 의식처럼 가거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여준다거나 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PD 형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저는 영화 일단 좋았고요. 이따가 점수 매길 때 말씀드리려고는 했는데 김PD 형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가 좀 고마웠어요. 저는 고마운 영화예요. 고마워. 왜냐하면 시작부터 거의 한 10분 이상을 20분 이 사람의 일상을 그냥 계속 보여주거든요. 20분 정도야. 네, 그거를 쭉 보면서 이 흐름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건가 하는데 그냥 반복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일상은 반복되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뭐 바쁜 일상이면 바쁜 대로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이면 평범한 대로 아니면 이 사람처럼 정말 매일같이 루틴인 이 삶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정말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걸 이 히라야마를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날씨도 바뀌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많이 강조하던데 그거야말로 매일매일 볼 때마다 다르니까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남기는 게 이 사람한테는 행복인 거야. 그리고 화장실을 막 열심히 청소하는 것도 일상 같지만 이 가운데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청소 중이라고 해도 누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밖을 나와서 그 잠시 동안 일 보는 사람 나올 때까지 하늘을 또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그게 해가 쨍쨍한 날이건 비가 내리는 날이건 그 잠깐의 하늘을 보면서 미소를 짓거든요. 이것도 이 사람에게서는 그 일상의 행복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고맙다라는 표현이 제 일상 속의 행복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볼래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저는 퇴근길에 저의 어떤 뜨문뜨문의 루틴인데 퇴근길에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다 보면요. 저 멀리 뉘엿뉘엿 져가는 해가 석양이 너무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운전 중에 위험한 행동이지만 사진 찍어? 꽂혀있는 휴대폰을 카메라로 바꿔서 그쪽으로 거치대를 조정해서 그 사진을 꼭 남겨요. 근데 그 사진을 막 누구한테 보내주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남기는데 저는
이 히라야마의 일상이 쭉 이어지면서 특히 엔딩 부분에서 웃는지 우는지 그게 딱 제가 바라보는 그 노을의 느낌이 제가 이거 약간 내가 느꼈던 그런 기분인가? 거기서 뭐가 고마운지 혹은 아까 전에 뭐 김PD 형이 뭐 내가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뭐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바라보는 모습 속에 저는 히라야마의 어떤 행복을 느꼈거든요. 저도 제가 퇴근길에 보는 저 예쁜 저 석양이 내가 남기는 노을이 나에게 행복해서 내가 남겼구나. 그거를 제가 동감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또 위안을 받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사진을 남기네. 나한테는 작은 행복일 수 있다.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 계속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주면서 저에게 이 영화는 좀 고마운 영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일상의 그 잠깐의 그 반짝이는 부분을 캐치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나야 뭐 프리랜서 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출근을 하잖아요, 회사에. 네. 그러면서는 이 루틴이라는 게 생기잖아, 루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상이 반복되는 건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네. 나는 뭐 이렇게 장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밥 같은 거를 이렇게 일정한 똑같은 시간에 먹고 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런 걸 못 하니까. 형, 근데 그 얘기 하시면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게 많은데. 그거보다도 근데 그 일상에서 오는 그 루틴의 미학. 내 이 영화를 보고도 딱 떠오르는 말이 루틴의 미학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루틴을 내서 자기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쁨과 어떤 안정감. 그 우리 옛날에 템플 그랜드 하면서 얘가 딱 그 안정이 되는 거기에 딱 갇히면 안정이 딱 되잖아. 약간 그런 거를 느끼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나는 지금. 이 영화의 앞에 그 20분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매일 저걸 반복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지만 힘들더라고, 나는. 그러면서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뭐 돈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돈 벌고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같은 시간에 항상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냥 학교 가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간을 루틴하다고 보면 기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시간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기준의 루틴은 그게 아니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게 하는 수준까지 가는데 있는 것 같아. 차라리. 시간이 아니라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거의 그걸 해야만 강박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루틴한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힘들거나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지겹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 사이에 윤활유도 넣고 그렇죠. 뭔가를 자꾸 만들잖아요. 뭐 누구를 만나건 그렇지. 뭐 술 한잔을 하건. 점심에 메뉴도 매일 다르게 먹고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거조차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좋은 말씀 주신 게 히라야마가 그래서 이 본인의 루틴 속에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못 느낄 정도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니까 짜증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지. 아시죠? 파트너가 갑자기 다카시가 관도 갑자기 그러지? 그만두니까 예. 히라야마가 혼자서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이 사람 표정에서 진짜 그쵸, 짜증이 짜증이 느껴지잖아. 그럼 막 회사에 나의 루틴이 전화해서, 깨지니까. 빨리 이거 초과 근무를 하죠. 빨리 새 사람 구해야 된다고 막 왜냐면 그 여유가 없어졌거든. 그 작은 그 행복이 있었는데 그런 행복을 못 느끼면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 거지. 사람이 사람은. 그 느끼는 또 일상 속에서 행복이 그 화장실에 누군가 틱택토라는 거 있죠. 이렇게 예. 우물정자 만들어서 동그라미랑 X표 하는 약간 그거를 빙고 누가 게임 같이. 누가 하나를 해놓은 걸 이 사람이 또 X표 이렇게 해놓고 그 게임을 하잖아, 매일. 예, 하루에 한 번 하나씩 그리고 다음날 누가 와서 또 그렸어. 그렇죠. 그걸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그거가 이 사람이 그거를 하면서 그날은 그쵸. 되게 기쁘게 집에 가잖아. 예. 그거 하나로도 이 사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일상에 주는 그런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주말이고 뭐고 항상 보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게 일종의 약간의 그건 거겠죠. 이거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는 그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장치지. 그거 그 틱택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 재수할 때 그 그림 그릴 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아는 형 독서실에 또 있었는데 독서실 얘기하려고? 이 얘기 내가 전에 좀 한 것 같은데 그 언니? 그 독서실을 그 언니? 나는 처음으로 일을 해보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독서실 청소를 하려는 거야. 나는 거기 앉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청소를 하래. 그래서 나는 그 여자 독서실 거길 청소를 했어. 근데 그 테이블 그 책상에 예. 편지가 이렇게 딱지 모양으로 접혀져 있는 거야. 봤더니 나한테 보낸 편지하고 누군가
내가 거기 청소하는 줄 알고. 그 얘기 했어. 그리고 편지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근데 읽고서 몇 년 전에 했어요. 아니 뭐 그 햇살 안에 들어오는 그 언니 기억 안 나요, 이 얘기해봐요. 틱택토처럼 나도 나도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놓고 그걸 매일 한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한 2달 정도 청소를 하면서 살 수 행복했어요. 있었어. 네. 행복한 게 아니고 아 청소를 할 수 있었어. 맨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거기를 청소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아는 형 독서실이지만 그 형네 집이지만 내가 청소하다 막 자고 그래가지고 그 형네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나 깨우고 너 미쳤냐? 그래서 혼나고 막 쫓겨날 뻔하고 막 그랬거든. 청소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 썼는데 좌우지간 그거를 매일 하니까 내가 그 편지 답장을 보려고도 일어나지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 거지. 그 일상을 그게 그 견디게 해줄 수 있는 런치박스 같은 거야 그런 런치박스. 거. 그렇죠. 런치박스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게 근데 내가 옛날 얘기하구만. 이 영화의 되게 독특한 점은 그 현장음들을 잘 살려가지고 굳이 말이 없어도 귀가 그렇게 답답하거나 마음이 막 완전히 막 어우 답답해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는 연출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나는 돋보이는 연출이고 아까 뭐 음악이 깔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 이 영화 보면서 아 그래 여우삭이 왜 이 영화를 골랐는지 알겠다.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요 노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어요. 또 나도 좋긴 좋던데 그게 우리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왔던 그때 시대의 음악들인데 이거는 네. 좀 더 약간 우리 동양, 일본이나 한국 취향의 음악들이죠. 그쵸. 발라드고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일본 노래는 내가 처음 듣는 노래라서 내가 찾아서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씬에 나오는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이라는 노래 있죠. It's a new life for me, yeah.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Ooh, ooh, ooh. And I'm feeling good. 그 노래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뭐 마이클 부블레 버전이 유명하죠. 근데 니나 시몬이 이거 가사는 너무 희망적이고 너무 밝은데 음악의 느낌은 단조고 되게 어둡고 좀 이렇게 좀 과격해요. 뭐랄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가사는 되게 희망적, 되게 좀 이율배반적인 곡이야. 그래서 나는 이 곡을 이렇게 옛날부터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좀 뭐랄까요, 좀 싱숭생숭.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 이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노래 제목처럼 필링 굿이가 아니야. 필링 되게 컴플리케이트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쿠코지가 그 연기. 그게 그 노래와 함께. 노래랑 너무 잘 붙는 거죠. 절묘하죠. 아주 절묘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곡이 들어왔잖아요. 니나 시몬의 원곡. 그래서 그게 음악을 굉장히 잘 썼다. 그 엔딩곡이군요. 엔딩곡. 아 인정한다 인정. 이 노래는 인정. 뭐 배경 음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뭐 뒤에 깐다거나 이런 그런 영어 음악이 없잖아요. 거의 영어 없죠. 음악이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차에 타서 테이프를 틀어야 음악이 나와요. 그렇죠. 네. 참 그게 절묘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장면과 그 노래 가사들이 좀 붙어요. 네, 그 전날 일어났던 그러기 위해서 일들이나 골랐겠지. 네, 그런 게 좀 붙어서 또 그것도 약간 가사를 보는 맛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걸스 바에 나가는 애가 아야? 아야가 이 음악을 패티 스미스 음악을 듣고 나중에 그 와서 그거 좀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에 타가지고 그 노래를 다시 듣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하라야마가. 근데 네. 왜냐면 히라야마 아니에요? 히라야마가 좋았을 것 같아요. 공감해주고. 누군가 나랑 영원히 통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 누군가가 나 그 음악 좀 다시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그 네? 좀 한국 사람들이 듣는 음악과 일본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대체로 비슷한데 네.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은 좀 디테일로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롤링스톤스 같은 여기에서 나와요. 롤링스톤스 음악 나오잖아요. 중간에. 근데 한국에서 롤링스톤스가 히트를 못했어. 이상하게. 그리고 아까 아야가 들었던 패티 스미스라는 패티 스미스는 한국에서 거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버블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에서는 사실 많은 재즈 가수, 팝 가수, 락 가수들이 와가지고 공연들 많이 하고 음악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좀 우리보다 좀 한 걸음 더 들어간 팝송들을 들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악들은 일본에 아마 40, 50대, 60대들도 들으면은 되게 좋아할 그런 음악들이 나오고 우리는 좀 약간 생소한 음악들도 좀 있죠. 그렇죠.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나는 정말
이 루틴 속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 거야. 라고 아주 굳게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쵸. 자기한테 지금 뭔가 불쾌한 일들이 생겨. 그 막 불쾌한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특히 그, 애 애 엄마가 물티슈로 애 손 닦아주고 손 잡고 왔는데.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예. 가잖아. 그러니까 되게 불쾌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것만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 샌드위치 점심 먹을 때도 옆에 있는 여자가 네. 이 사람이 코치가 인사를 하는데도 네. 되게 쌩까고 네. 약간 못 본 척하고 예. 투명인간 취급하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느껴지죠. 그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죠. 애써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애써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방구만 계속 끼는 거죠. 막. 이 사람이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 어? 상상만 계속 하게 하는 거지. 그 왠지 좀 예. 나중에 폭발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폭발해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그렇지. 일본 영화 그런 거. 아니, 그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 아니까. 그렇죠. 일본 영화도 그러잖아. 아니 근데 이 영화가 그래서 잔잔하니까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긴 해요. 예. 저는 첫날 꿈, 두 번째 날 꿈 할 때 꿈 분위기가 그 링처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 아니 전반적으로 이런 숨을 배우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좋긴 한데 어떤 이 사람의 루틴에서 그런 노력을 보이고 그런 노력이 또 결실들을 맺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아 저런 태도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영화가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서 저도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뭐 잘 봤다. 뭐 시간 낭비는 아니다. 생각보다 지루하지도 않고. 그죠? 계속 루틴한 삶을 보여주는데도. 영화 2시간이 약간 넘나요? 네, 딱 네. 2시간 정도 네. 됐어요. 근데 지루하진 않잖아요.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지루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지. 꼭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네. 메시지를 읽으면 되지 뭐. 네. 지금처럼 고맙다라는 네. 느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거는 맞긴 한데.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를 느꼈습니다. 진욱이는 고맙다는 걸 느꼈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맞나요? 이 사람이 네, 정말 다른 거는 내가 안 보고 내가 좋은 거, 이 일상 속에 정말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외면하고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행복하리라. 뭔가 자신을 벌 주거나 뭔가를 잊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서 그거는 필시 가족과 관련된 거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훅 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대에 적응 못했다 이게 좀 이거 다르긴 아니야. 해요. 네. 한번 얘기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똑같은 얘기 하니까 지금 형은 하는 거 아니야. 안가주망적인 얘기로 그건 갔는데 안가주망도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 그거는 마지막 그 엔딩 씬은 오히려 동생도 만나고 조카도 보고 이게 결국엔 뒤에 있을 것 그 같다.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그 노을을 보면서 그러면서 만나러 가야지 이런 거. 기쁨과 후회와 이런 게 한 번에 터져 만나러 나온 거 갈 아니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 좋은데 약간 또 반대로 드는 생각은 뭐 뭔가를 꼭 주려고 했던 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이제 어떤 감정의 도달점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에 접근하는데 이 사람의 숨은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꼭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샥 형이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오즈 아스지로는 소시민 객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진짜 소시민이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소시민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거를 숨기면서 이렇게 살아. 라는 거를 계속 암시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우리의 추측인 거죠, 뭐. 아니, 아닐 수도 근데, 있죠. 그리고 나는 이 배우 자체가 야쿠쇼 코지라는 이 배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팬시한 사람이잖아. 그쵸. 팬시였지. 일반적이지 네. 않아. 잘생겼어. 60대 후반에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사실은 모두의 사실은 선망의 대상이지. 젊은 이 여자도 사람을- 말하잖아. 예, 그냥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청소부 환경면은 옷이 잘 안 어울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팬시한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렇지 않은 직업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정말 그런 이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히려 그리고 그걸 또 들었을 집에 가서 누워서 그 문학 작품 이런 거 막 보면서 그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직업으로서 돈을 버는 것과 자기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는 사람이고 저런 태도가 필요해라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진짜 평범한 사람의 일상에서 무언가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율배반적인 세팅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 사실. 어떻게 이해가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지금 삶을 선택을 한 건데 이 선택의 이유를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진짜 진통은 아닌 거지. 아까 예, 저는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아까 전에 형 초반에 표현했던 좀 불친절했다라는 거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맞는 것 같아요, 형. 지금 감상평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불친절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아닌데, 이 세팅에 대한 그 약간, 마음의 한 구석에 좀 찜찜한 게 있는 거지. 나는 야쿠조 코지라는 왠지- 배우를 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팬시함을 숨기고는 있지만 사실은 팬시한 사람이고. 나는 예. 야쿠조 코즈를 보면은 이게 사실 90년대 중반에 Shall We Dance라는 예. 그 영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거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리처드 기어가 이 야쿠조 코즈 역을 하면서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야쿠조 코즈를 보면 리처드 기어가 자꾸 생각이 나. 근데 리처드 기어는 40, 50대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약간 너무 잘생긴 멋있는 이런 것만 하다가 나이 드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은퇴하는 분위기인데 야쿠조 코즈는 갈수록 나이 들면서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전에 찍었던 그 멋진 세계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네. 이거는 야쿠조 코즈가 살인자야. 옛날에 야쿠자였어요. 야쿠자였는데 야쿠자인데 출소를 해. 그래서 그 출소한 전과자의 얘기예요. 살인범.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정말 약간 전직 야쿠자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서 이걸 보니까 이 배우에 대한 어떤 매력, 배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먹고 들어가는 거. 그게 저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사기 같다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약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것까지는 아니고. 아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약간 제 솔직한 뭐 감상이죠. 비교하자면 한 뭐 정우성이 똥개에 나왔던 그런 비슷한 느낌 같아요.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게 그건 그냥 젊은 애들 얘기잖아. 근데 이거는 뭔가 농축되어 있는 게 있거든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약간 저는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무장 해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이게 어떤 영화는 보면서 이렇게 완전 무장 해제가 확 되잖아요. 난 다 받아들일 거야. 막 근데 저는 끝까지 이렇게 좀 생각경을 끼고 보게 그러면 되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의 그 표정은 이해가 갔어요? 뭐 이해를 못 해야 아니 뭔가 이해- 개연성이 있게 느껴지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됐다라는 말은 이제 감정의 동요가 있었느냐 그 사람의 그 반응을 보고 근데 뭐 나도 저런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 저 사람처럼 막 운전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진 않지만 그런 감정의 요동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런 감정의 요동은 있었지만 저 사람에게서 이렇게 공감해서 느껴지는 감정의 요동은 아니고 나도 그냥 저런 순간은 그러니까 있지 이 영화는 그 전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김 PD가 얘기한 것처럼 맨체스터 바이 더 씨에서 케이스 애플렉처럼 네. 케이스 애플렉의 어떤 그런 큰 아픔이 있는 그 남자. 그러면은 맨체스터 바이 더 씨에서 그 애플렉이 나온 스틸샷만 딱 봐도 우리는 슬퍼지고 막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 다 아니. 그러니까. 다 봐서 우리가 감정동을 했으니까. 그 전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필시 무슨 어떤 큰 비극이나. 근데 맨체스터 바이더 씨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려주니까 아니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걸 생각한 것 뿐이지. 아니야, 근데 생각은 그 전혀 좋게 다른 보면 그렇죠. 맨체스터 근데- 바이더 씨가 저거였죠? 불이었죠? 그렇지요. 근데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전의 행동이나 이런 게 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 나는 이제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얘기를 생략해 버렸다고 하니까 대체 뭔지도 뭔지도 모르겠는 모르겠는데. 거지. 그러니까 그 뭔지도 모르는 그 느낌이 메시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뭐 자기 잘못일까? 아니면 무슨 어떤 큰 사고를 당한 아니, 걸까? 그거는- 뭐 이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친절하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추측하거나 지레짐작하거나 억측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그게- 잔치라고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물대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제 개인- 지레짐작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큰 오판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야쿠조 코지 이 사람이 히라야마의 뒷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보여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꼭 해야 돼? 그렇게 예측을 해서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막 멋있어 이 사람이. 응. 멋있어. 그 약간 그걸 가려버리는 거야. 그렇지. 아우라 같은 걸로. 그렇죠. 응. 이거 좀 속는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저는 그랬다. 지금 타임에서 표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표결을 하시죠. 네, 우리 별점 매기고 101번째 극장가도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이 치알코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별점을 소개해주세요. 네, 별점 소개하겠습니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무용보 책 2권 원고 쓰기로 했는데 써야지. 나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좀 갇혀 살아야 되겠다. 루틴하게 살아보시고요. 아주 꽁꽁무튼하게. 루틴 싫어하는데 꽁꽁하게. 책을 쓰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도쿄를 가고 이렇게. 자, 지르기부터. 네, 뭐 저는 뭐 앞서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마운 그 마음이 좀 들었고요. 뭐 중간에 화장실 장면에서 이렇게 틱택톡 뭐 빙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땡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마치 저한테는 좀 땡큐라는 그 단어가 영화에 좀 전반적으로 좀 보고 나니까 그런 단어가 좀 나는 그 생각났고요. 틱택토 했던 그 상대방을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 그러게요. 이 영화는 다 그래요. 다 그래. 뭐가 연결돼 있는 게 없어. 저는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것도 없고 연결돼 있는 것도 없어. 네. 맞아. 저는 그래서 그 상대를 저기까지 상상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마주보고 옆자리에 나도 그 생각을 앉았던. 했었어. 그쵸. 약간 그런 그게 것까지 그 갔죠. 여자라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인사도 안 받고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 안 올 거거든요. 아니, 그 여자는 기분이 나쁜 거 보이지는 않고 약간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약간 4차원. 근데 그 장면이 그 화장실 장면이 들어가면서 뭔가 또 뭐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가 근데 여자 화장실이었습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약간 여자 화장실 느낌이 있었어. 경기만 보고 여자 화장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약간 그건 잘 핑키했던 기억이 거. 하여튼 보면서 뭐 그런 좀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장면, 엔딩 장면도 있었고요. 확실히 저희가 지금 이 영화 이 얘기로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이 리뷰 말미에는 막 이렇게 분열도 일어나고 그랬어? 예, 막 편도 생기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뭐 늘 그러잖아. 근데 저는 이 영화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각자의 느끼는 바도 다르고 뭐 소감도 다르고 근데 약간 히라야마 같은 너무 긍정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지 아스지로를 정말 이 빈 벤더스 이 감독이 정말 좋아했는지 이 영화 혹시 엔딩 크레딧 이후까지 보셨나요? 그거 있잖아. 장면이 또 나오죠. 그 나뭇잎에 그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쿠키 영상이 있는데 나뭇잎이 흑백 화면에 흔들리는 이 장면을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우리가 오지아스지로 영화 할 때, 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이 가만히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오죽빠라니까. 그러니까요. 빔방이.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아주 가끔 하늘을 보라는 말 있잖아요. 아주 가끔 하늘을 올려다볼 때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도 가끔 일상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그리고 이런 루틴함 속에서 이런 행복들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자라는 그런 좀 알려줌을 해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가는 거 좀 사실 지루함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루하지 않게 좀 흘러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약간 그 코믹적인 부분도 담긴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파트너랑 그 테이프를 파느냐 마느냐 막 이 장면에서 시끌벅적하게 하고 자기 지갑에서 돈 주고 이 후배는 고맙습니다 하고 뛰어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면서 그 공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묵묵히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던 각자의 자리에서 테이프를 막 고르고 음반을 고르는 사람들이 이 2명 혹은 뭐 중간에 잡혔던 여자 1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런 생활을 또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것도 좀 재밌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만화에서 뭐가 황당하고 얼토당토한 장면 딱 나올 때 위에 까마귀 한 마리 이렇게 쭉 날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좀 이런 좀 소소한 이런 코믹적인 것도 넣네. 거기서는 그 자기 돈을 주고 그렇죠. 자기는 집에 갈 때 기름이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테이프를 파는 거죠. 그게 좀 연결이 되죠. 사람 참. 근데 그런 부분도 오샥형 좀 닮은 부분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아니 그래도 좀 그렇지. 그리고 걔는 애가 거기서 그 다카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얄밉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중간에 어떤 애가 와서 그쵸. 막 만지잖아요. 예, 근데 그쵸. 그거를 놔두고 다 잘해주고. 얘가 날 좋아한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천진난만해 보고 착한 착하기도 친구인 하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그게 쌓였으니까 히라메가 그렇게 짜증을 내죠. 근데 얘가 결국 그 돈을 갚았을까요? 못 갚았지. 못 갚을 것 갚고 그냥 같아요. 쌩 깠을 연락처도 서로 모를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저는 하여튼 갑자기 파트너 얘기 나왔는데 저는 파트너의 첫 등장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토바이 끌고 와서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어요. 오토바이 끌고는데 세상에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다고 하는 그 핑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작부터. 하여튼 뭐 저에게는 뭐 이 히라야마의 어떤 스토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의 일상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유추해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엔딩에서 기쁨과 슬픔과 어떤 통한과 회한과 이런 눈물을 흘리나 우픈 이런 장면을 연출하나 그러면서 연기가 좋았구나 이 생각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수를 4.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 최 과장? 네. 뭐 저는 좋았는데 지루하지 않았고 근데 막 또 정말 막 쌍따봉 또 이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예, 뭐 심파가 좀 나와야지. 아니요. 그런 심파가 나오면 안 되나? 아니라, 심파면 안 돼? 심파가 나와야지. 심파가 나오면 더 좋지.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해. 자의식 강한 평론가들과 그쵸. 영화계 사람들에게 그치. 이렇게 먹잇거리를 딱 아니요 던져주는. 어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시상식용 영화다. 아니 뭐 거기까지는 영화제용 아닌데 영화다?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오지 야스지로처럼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렇게 형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네? 아니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이 별점을 준 그 여러 평론가들의 그 평을 보면서 좀 반감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하지. 네, 저는 이게 뻔한 얘기가 딱 나와. 예, 막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영화 자체에 막 좋다고 하고 거예요? 극찬을 하고. 그래? 근데 첫 번째 이게 빈 벤더스가 타 문화권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저렇게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좀 들고. 그래서 공동으로 뭐 대본을 쓴 거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다카사키인지 가와사키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얘기 같지는 않고. 형 타쿠마 뭐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문화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그쵸.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썼다면 참 좋게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약간 그렇게 만들려고. 약간 배열 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특히 그 일본을 선택해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배열 꼴려. 예.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 일본의 그 문화나 어떤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선망하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오죽빠니까.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저희 6월에 일본 갔다 와서 그 뭐 무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품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일본이란 그 사회의 품격이 있어요. 예, 그 뭐 좋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오지아스로의 아주 큰 팬이었고 그러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냥 유쾌하진 않죠. 보면서 그냥 그 유쾌한 감정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는 제가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는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사회의 얘기를 자기의 시선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일본의 얘기인데 보면서 되게 와 이렇게 좀 몰입이 되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경험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되게 섬세하게 캐치해내고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순수하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죠. 던져주는 대로 내가 다 받아먹을 것 같아? 이런 그런 생각. 반감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고래에다가 감독이다. 그러면은 그럼 그 고래에다가 했으면 이렇게는 안 그렸을 것 같기도 하고. 고래에다가 네,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봤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있었고. 예. 그런 면도 있고. 빈 벤더스치 모르고 볼 뻔 봤어. 예? 그거 모르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좋았던 점은 뭐 진욱이가 느낀 것처럼 저도 좀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태도,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태도? 그걸 이 사람이 완전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나쁜 거 보면 살 필요 있어? 살다 보면 진짜 이렇게 순간순간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하루에 1시간씩 요즘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하는 순간에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막 몇 번 있어요. 근데 요런 것만 보고 살아도 참 세상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나한테 또 그런 면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건 좋았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영화로서 하나의 어떤 스펙타클을 가진 어떤 이야기로서 감정에 막 동요를 준다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고 뭐 그냥 이렇게 열린 이야기와 열린 결말, 열린 구조로 그냥 확 던져놓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거기에는 내가 또 완전히 설득은 안 된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인사이드 아웃 2가 훨씬 낫다. 그럼 100번 낫지.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100번 차원 낫지. 네, 뭐 그래요. 예. 그래 뭐 오샥 형이 이 영화를 추천하면서 이제 오샥 형은 어떤 면에서 이 영화를 좋다고 얘기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궁금했어요, 저는. 오샥 형이 이 영화 보자 그런 거잖아요. 좋았다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 예. 그런데 저는 좀 설득이 안 되더라. 그 정도까지는. 예. 예. 오샥 형은 아까 취향 적용이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취향은 아니다. 네.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저는 3.9점. 3.9점 드리겠습니다. 네. PD? 우리 옛날에 많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성실해야 돼. 사람이 틀림없이 저 사람이 지나가는 거면 몇 시를 맞출 수 있는 저런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들어. 이 사람이 딱 그렇죠. 틀림이 없어. 그리고 자기 일에 빈틈도 없고 자기 삶에 빈틈도 없어요. 워라밸 완전 균형이죠. 근데 이 균형이 정말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라는 지점에서부터 의문이 생기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막 것들이 막 이제 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루틴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죠. 일본 사회에 대한 어떤 시각도 보이고 마지막에 저렇게 심란한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거에는 이건 정말 일본 사회에 뭔가를 그린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빈 벤더스가 정말 이렇게 그 문화와 아까 얘기한 그 감독의 정말 좀 큰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일본을 저런 모습으로 그리면서 아날로그의 어떤 그 향수를 막 불러일으키면서 거기 음악 막 60년대 음악까지 깔아가면서 할까라는 그 결론에 일본이 뭔가 예전하고 다른 어떤 흐름의 문화의 어떤 방향을 틀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전의 향수로라도 다시 한번 접근하고 있는 루트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칸네 지금 뭐 매번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일본 작품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도 외국에 일본 바람이 조금씩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도 가져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건 팩트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얼만큼 네. 그렇게 노력하다가 지금 잠깐 주춤할 수도 있지만 뭔가 커다란 걸림돌을 맞아갖고 좀 자빠지기 일부 직전의 위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되게 그런 면에서 나는 반감이 팍 생기면서 이거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을 난 별로 안 좋아하겠다. 더 가면 안 될. 정책이 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그 얘기 거기까지. 더는 안 할게. 예. 그러면서 이 영화에게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면서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보세요 마세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나는 명확하게 이 얘기는 하고 싶어.
일본 문화가 되게 각광받고 뭔가 이렇게 거창해 보였던 우리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낙후됐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별것이 없고 다양성도 부족하고 어떤 문화에 들이는 어떤 힘과 공력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일본의 어떤 이 뭐랄까 이 선호되는 감정들이 우리 예전에 있었거든. 오샥처럼 뭔가 되게 취향으로서 난 이런 취향이 좋아. 오케이. 근데 혹여라도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역시 일본이야 이런 평가를 내리면 안 되지 않을까? 빔 벤더스라는 독일 감독이 일본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아까 그 평론가들이 막 나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되게 속상하지 않을까? 짜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하면서 근데 저기 3.2점 드릴게요. 3.2점이요. 형, 근데 그거 영화평 맞아요? 영화평 아니지 사회평이지. 문화평이지. 3.2점이요. 3.1점 들 걸 내가. 3.2. 2점 줬어. 약간 로마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 건데. 3.1점 주려다가 그래도 에이 괜찮다 해서 3.2점 줬어요. 예, 로마, 도쿄 다시라는 걸로 김 PD는. 저는 나는 뭐 이게 평가가 어땠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그 일본 아카데미에서 난 이 정도면 작품상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봤더니 작품상은 고질라 그 마이너스 원. 아, 그거요? 그게 받았더라고. 이게 감독상이랑 이제 연기상은 받았는데 아무튼 그 고질라가 오스카에서도 뭐 상 받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한번 봐야 되겠어. 하여튼 근데 나는 이거 좀 취향 저격을 좀 받았고 참 좋더라고. 영화가 좋고 야쿠쇼코지도 참 좋았고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은 80 먹은 그 독일 감독과 70 먹은 일본 배우가 남자들이 중간에 뭐 무슨 러블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극적인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영화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코믹한 게 나오거나 아니면 되게 야한 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마지막에 이 암에 걸린 어떤 중년 남자와 노년 남자와 야쿠쇼코지랑 둘이서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하면서 헐떡거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뭔가 아픔을 서로 이렇게 피하면서 잊으려고 하는 약간 몸부림? 뭐 그런 거가 이렇게 보이면서 아 이런 거를 다루고 싶어 했구나. 누구나 아픔이 있고 그걸 잊거나 극복하거나 하는데 어떤 그 육체 노동 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보내고 나중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이러잖아요. 저거 참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그냥 좀 몸으로 그렇게 하고 일하고 이런 걸 안 해본 저로서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하기 싫지만 그래서 나한테는 좀 이 영화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재미? 나는 절대 못 하겠는 건데 저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잊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게 보여서 그래서 나는 뭐 좋았고 이제 그게 음악들도 좋았고 그래서 내 취향은 되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별 4개 반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점수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점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 네. 제목이 참 잘 안 외워지는. 되게 쉬운데 잘 안 외워져요. 지금 저 순간 머릿속에 완벽한 진짜, 날들. 네, 저 순간 머릿속에 뷰티풀 막 따라다니는 게 갑자기 떠올라서 네, 점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 3.9, 3.2, 4.5 했더니 3.9점. 3.9점. 거의 4개. 네, 거의 4개. 거진 4개. 네. 네, 거진 4개로. 네. 뭐 이렇게 됐고. 빔 벤더스가 또 뭐 영화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 노익장을 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뭐 영화가 안 나오네요. 힘드시겠지. 하여튼 거기는 90 뭐 되니까. 그나저나 로봇 드리노 형님이 지금 아파갖고 어떡해요. 로봇 드니로도 그렇고. 지금 아파요? 많이 오. 아프죠. 뭐 다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요? 아니 저기 바이든도 아프다며요. 바이든은 되고 배우도 바이든이라고 지금 얘기했어? 날리면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날리면이라고 해야지. 바이든이라고 하면 어떡해. 정치로 가지 말라니까 왜 무슨 정치야? 날리면이 바이든이 무슨 정치야? 지금도 갑자기 바이든 얘기라고 그래. 아니 아프다니까 코로나 뭐 소문 있잖아요. 하여튼 뭐 선거 잘하시고요 미국은. 이렇게 뭐 마치도록 하죠. 음악은 영화 제목 퍼펙트 데이를 듣겠습니다. 네. 루 리드의 루 리드 참 돌아가셨구나. 퍼펙트 데이를 들으면서 초라하고 쓸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